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행복한 나라 부탄으로 여행을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히말라야 왕국, 은둔의 왕국, 그리고 용들의 나라 드래곤 칸츄리,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한 모습들을 저와 함께 여행을 하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하겠습니다. 자, 오늘 일정은요, 부탄에 도착해서 공항에서부터 그리고 끝나는 지점까지 마치 여행을 하듯이 일정을 따라서 가는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부탄에 가실 때 가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가는 방법을 살펴보면 방콕을 통해서 가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인도 델리를 통해서 다시 파로까지 가시는 일정이 있고, 그리고 인도에서 국내선을 한번 이동하셔가지고 용로로 들어가는 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콜카타를 경유해서 가는 방법들이 있고요. 자, 이렇게 몇 가지 루트가 있는데, 부탄 파로 공항에 도착을 하시면 정말 그 놀라운 풍경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풍경들은 아니지만 정말 맑고, 그리고 시야에 가리지 않은 그런 풍경들, 이런 모습들이 스위스에 왔다는 느낌이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벌써 여행 번전을 뽑았구나 하는 느낌이 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먼저 도착하시면은 허가서를 검사를 합니다. 가시기 전에 허가서를 꼭 받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엑스레이를 통과를 하시는데, 여기는 담배가 금지된 나라입니다. 그래서 담배는 가져오지 마시고, 이 나라에서는 건강을 잘 지켜가지고 행복만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나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공항에 도착을 하셨는데, 우리 내릴 때 굉장히 그 작은 활주로 내려오십니다. 세계에서 두 번째 작은 활주로입니다. 그 활주를 따라서 내려오셨고요. 이제 가이드를 만나시는데, 밖에 나가면 조그만 강들이, 여기는 추라고 하는데 강들이 있어요. 내리자마자 무지개가 피고,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전통 복장을 입고 다니고, 그리고 파란 하늘, 특유의 건축 가옥들이 이국적인 모습으로 우리를 반겨줍니다. 첫 번째 도착하셔가지고 어디를 가시냐면은, 먼저 수도인 팀푸로 이동합니다. 팀푸까지는 약 1시간 20분 정도 소요가 되는데요. 인구는 12만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1만에서 12만 정도 되는데, 전체 인구가 80만이 안 됩니다. 그래서 7분의 1에서 8분의 1 정도의 인구가 살고 있는 지역이 팀푸가 되겠습니다. 근래에는 차량이 많이 들어가지고, 역시 여기도 벽면 홍사가 일어나고 교통체증이 있지만, 그래도 그나마 산악, 히말라야 산 속에 있는 왕국에 왔다는 느낌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도시, 팀푸가 되겠습니다. 팀푸는 몇 개의 관광지가 있는데요. 그 팀푸의 관광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팀푸의 주요 관광지는요, 먼저 부타 포인트가 있습니다. 부타 포인트는 큰 부처님이 조성되어 있는데, 팀푸의 전반적인 모습을 볼 수 있는 곳이 바로 부타 파크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장소는 대청퐁드랑이라는 사원입니다. 대청퐁드랑은 예전에 팀푸 쫑이 세워지기 전에 쫑으로 사용했던 장소로 알려져 있는데요. 여기는 4세부터 14세까지 어린 스님들, 동자승들이 공부하는 장소입니다. 부탄에서는 티베트 불교의 영향을 받았고요. 한 가정에 한 명이 출가하면은 집안이 3세가 부유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린 그 자녀분들을 절로 보내서 출가를 시키는데, 그러한 출가생들이 처음에 공부하는 그런 과정들인데요. 8년 동안을 공부하시는 곳입니다. 대청퐁드랑을 들리시고, 어린 스님들이 공부하는 모습들, 그리고 법당의 오래된 그 불교의 문화들, 그리고 이제 학장 스님을 만나시면 또 기도를 해주십니다. 물론 아재 행사가 워낙 또 가가지고 그 학장 스님하고 잘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재 행사가 가시면은 그 안에서 법회도 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축원 기도까지, 마중수위까지 하실 수 있는 장소가 대청퐁드랑입니다. 자, 그 다음 장소를 소개하겠습니다. 그 다음 장소는 창강카라는 사원입니다. 이 창강카가 또 굉장히 팀푸에서 중요한 사찰이고요.
그리고 부탄 불교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사찰이 되겠습니다. 이 창간카를 창간하신 분은 파조라는 스님이신데 이분은 파가 겔록파입니다. 겔록파를 처음으로 부탄에 들어오신 분이 파조라는 분입니다. 드럭파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탄에서 드럭파의 이야기를 아시면 보다 재밌게 부탄에 여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드럭파를 만드신 분은요, 쌍파질의 이세 도르제라는 스님이신데, 이분은 부탄 분은 아니고요, 히말라야 산맥의 티베트 불교들인데, 그 중에 북쪽으로 올라가시면 레으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 지역의 스님이신데 사찰을 불사를 하고 이름을 지어야 되는데 어떤 이름으로 지을까 굉장히 고민을 하셨다고 그래요. 하룻밤 꿈을 꾸시는데 천둥번개가 엄청 쳤대요. 그래서 이 사찰을 용의 사찰이라고 이름을 지어야 되겠다 해서 용의 사찰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쪽 말로는 드럭이랍니다. 그래서 이 스님을 따르는 후의 스님들이 드럭파라고 형성을 했고요. 티베트 불교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4개의 파가 있습니다. 링마, 샤카, 카큐, 겔록파가 있는데 카큐파의 파생된 파가 바로 드럭파가 되겠습니다. 이 쌍파질의 이세 도르제 스님의 파 중에 한 스님, 파조 스님이 부탄의 불교를 가져와서 정착시킨 스님이 바로 파조 스님이고, 이 스님이 계신 곳이 창간카 사원입니다. 또 창간카 사원이 유명한 거는 부탄에서는 각 지역에 신을 모시는 사원이 있는데, 바로 이 창간카 사원이 틴푸의 신을 모시는 사찰입니다. 그래서 이곳 틴푸 사람들은 아기를 낳으면 일주일 후에 이곳에 와서 기도를 하시는 사찰이 바로 창간카 사원이 되었고요. 여기서 바라보는 틴푸의 전경도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놓치지 말아야 할 장소가 바로 창간카 사원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줄리카라는 사원이 있는데, 여기에는 비구니 스님이 주주 스님이십니다. 티베트의 고승 중에 퉁퉁겔포라는 스님이 계시는데, 이 스님은 히말라야 산맥의 철로 다리를 만들었던 분인데, 부탄에도 역시 다리를 조성했습니다. 그래서 그 스님을 모시는 사원이 바로 줄리카 사원인데요. 그 스님의 이름은 퉁퉁겔포, 줄리카 사원을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후 해가 지는 5시경에 틴푸종을 가시는데, 틴푸종은 부탄의 국기를 하강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틴푸종을 들어갈 때 강이 하나 있습니다. 오른쪽은 왕이 사시는 왕궁과 그다음 국회의사당, 총리실이 있고요. 그리고 왼쪽은 틴푸종이 있고 직무를 보시는 장소인데, 해가 지는 5시경에 왕이 출근을 하시면서 국기를 하강하는 모습을 있는데, 그 모습을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틴푸종 안에 들어가면은 종교시설들을 보실 수 있는데, 이곳은 부탄 불교의 총본산입니다. 스님들이 200여 분들이 주석하시고, 그리고 성보들이 모셔져 있고요. 특히 이제 그 법당 안에서는 왕과 그리고 종종, 왕사가 같이 직무를 보는, 집회를 하는, 법회를 하는 그런 법당의 구조를 볼 수 있겠습니다. 부탄의 여행은 쫑과 그 다음에 사찰, 그 다음에 트레킹, 이 3가지의 특징으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부탄은 행정구역상 20개의 행정구역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각 행정구역에는 하나의 쫑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 도청 소재지 정도 되는데요. 이 도청 소재지의 종교시설을 반을 활해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반은 스님들의 공간, 반은 행정구간, 이렇게 해서 하나의 공간에서 쫑을 이루어 살고 있는, 쫑을 이룬 곳이 바로 행정구역의 대표적인 건물인데요. 우리가 여행을 하면서 꼭 들려야 할 곳이 쫑이며, 그 쫑은 그 지역의 특성들을 또 볼 수 있는
곳이 되겠습니다. 팀푸종을 이제 보시고요. 그 다음에 팀푸종에서 나오시면은 시내에 액거리처럼 옛날 물건들을 파는 지역들을 형성해 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부탄의 특징적인 것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부탄 또 다른 여행지로는 부탄의 직업학교가 있습니다. 집을 만드는 모습, 그리고 그림, 탕가를 그리는 모습, 이런 모습들을 직업학교에서 또 보실 수 있어서 부탄의 일반적인 종교 예술을 볼 수 있는 곳이 바로 직업학교인데요. 이와 같이 팀푸에서는 드렉청부랑 대청봉드랑 창강카, 부타파크, 그리고 줄리카 사원, 팀푸종, 그리고 직업학교, 그리고 전통 물건을 파는 거리, 7개의 지역을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저와 함께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 히말라야 왕국 부탄을 여행하셨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